이번에는 구성 타당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구성체 타당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컨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성체 또는 구성이라는 것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타당도가 그 앞에서 여러 가지 그 타당도의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그 타당도의 형태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의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이론 체계 내에서 예상되는 바대로 다른 변수들과 관련을 맺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성이라는 말이 그 추상적인 개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론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 할 경우에는 그 이론 체계와 관련된다, 그런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는 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렴이란 말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쫙 몰리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는 한쪽으로 몰린다, 유사하다, 그런 식의 이제 의미를 지닐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측정 도구들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정도이고, 판별 타당도는 판별은 서로 이제 차별이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것은 측정 도구들이 서로 다른 거, 그 영역의 측정 도구들이 서로 구분되는 정도입니다. 한번 제가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운데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무리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면은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삶의 질이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이 척도는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재는 측정 도구가 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그 질문 문항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1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은 100개 정도가 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영역, 건강 영역에서의 질문들이 쫙 또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쫙 있고, 그리고 이제 소득 영역, 소득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질문들이 쫙 또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기타 영역, 기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또 질문들이 쫙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건강 영역에 있는 그런 측정 도구들이 서로 이제 유사한 결과, 왜냐하면 이것은 이 밑에 이제 건강 영역에 있는 측정 도구들은 건강이라는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서로 이 건강 영역 속에 속한 그 측정 도구들은 서로 이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렴 타당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 영역에는 측정 도구하고 이 소득 영역에는 측정 도구를 비했을 경우에는 서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서로 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건강 영역에는 측정 도구하고 소득 영역에는 측정 도구가 서로 구분이 될 경우에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가 유인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 타당도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복지사 시험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구성 타당도는 그 이론 체계 내에서 서로 관련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있는데, 판별 타당도는 그 이제 측정 도구들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판별 타당도는 그 서로 이제 그 서로 다른 측정 도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정도를 말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가 요인 분석이다. 예, 그리고 구성 타당도는 타당도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를 지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그냥 좀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셔가지고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을 쓰실 경우에는 그 요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요인 분석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하튼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구성 타당도가 이렇게 이론 체계 내에서 관련되는 것과 그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구분되는데, 수렴 타당도는 측정 도구들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정도이고,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그 측정 도구들이 구분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를 유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다. 물론 그 외의 방법도 있지만 그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주요한 방법의 하나가 요인 분석이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타당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그 실제로 그럼 한번 여기 나온 것이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돌리면은 이게 요인 분석인데,
요인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돌리면은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요인들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총 저기죠 여기 써 있는 게 G1, G2 이런 것이 질문 문항입니다. 질문 문항인데 총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인 분석을 돌렸더니 이게 영어로 요인 1, 요인 2, 요인 3입니다. 영어로 팩터, 요인 1, 요인 2, 요인 3인데 이 컴퓨터가 요게 그러니까 두 번째 문항, 첫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 다섯 번째 문항, 네 번째 문항이 한 요인이고 그리고 또 여덟 번째 문항, 열 번째 문항, 열한 번째 문항, 아홉 번째 문항, 일곱 번째 문항이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새로운 영역에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학원 가셔가지고 이런 요인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을 그 요인으로 이제 구분을 해준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혹시 뭐 요인 분석이 이제 구성 타당도를 그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복지사 시험에 출제되는 거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타당도 중에서 요인 분석과 관련된 타당도가 뭐냐? 그럼 이것은 뭐겠습니까? 구성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답을 찾으면은 구성 타당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나가 낀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고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 1번이나 3번이나 이제 그 5번이 정답인데 보시면은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또 수령하고 판별을 했습니다. 수령하고 판별은 다 뭐죠? 구성 타당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뭐 기억하다시피 이렇게 그 구성 타당도가 수렴과 판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구성 타당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정답은 가나 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어떤 그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논문인데 그 논문에 보면 이렇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거 기준 타당도입니다. 기준 타당도 영어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게 구성 타당도 이렇게 구성 타당도 이게 콘스트럭트라는 것이 바로 아까 구성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 타당도 이죠 뭐냐 구성 타당도이고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뭐 여기 써 있네요. 이렇게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 그래서 이렇게 실제 논문에서 보면은 이 구성 타당도와 뭐 기준 타당도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릴라이빌리티가 다음에 설명할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연구된 거, 실제 나온 것을 보면은 그 타당도, 신뢰도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지식을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고서 다음에는 두 번째 그 열차인 신뢰도 열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